이번 주에도 사실은 처음에 모양은 좀 불안스러웠었죠. 주가가 밑으로 주 초반에 장중에 크게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마이너스 한 40포인트 정도도 지난 화요일 날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께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첫 번째 하나. 일단 그 지수가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번에는 주가가 5파동 구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하셨어도 아마 엘리어트 파동론조차 정도는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주가가 아무리 강해도 보통 주가가 작은 파동이 한 5개 정도, 그러니까 상승하는 파동을 1이라고 한다면 조정은 2 이렇게 되는 거죠. 방향이 전환됐을 때. 그래서 1, 2, 3, 4, 5. 이제 5 정도 가면 한번 쉬었다 가고요. 역으로 아무리 장이 나빠도요.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5 정도 내려가면 주가가 반동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가는 파동은 다행스럽게 5번째 파동입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미국이 이대로 끝날 수는 없잖아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10월 달 주가가 급락을 준 다음에 주가가 반동을 주면서 위로 처음에 올라갔을 때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마침 그때는 공개 강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목이 약간 칼칼한데요. 요새 공개 강의하면서 하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더니만 여전히 목이 약간 쉬어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거의 분위기가 공포 분위기였거든요. 왜냐하면 10월 달에 워낙 주가가 밑으로 들었다가 빠지고 들었다가 빠지다 보니까 막 그때 가운데도 그때 상황에서도 막 투매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때 이렇게 제일 많이 말씀드린 것이 한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한 척의 배 때문에 주가가 위로 나갔었죠. 근데 이제 주가가 다시 또 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앞에 거는 4인승. 아마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방송 들으셨다면 기억나실 겁니다. 앞에 건 4인승. 요번에 오면 요것은 한 8인승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까지 미국 증시가 끝나지 않았다. 조금 좀 전문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역별 투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 여러분께 다음 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잠깐 그래프를 조정하여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하다면 그렇다면 한번 제가 잠깐 왔다 갔다 할게요.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자 한번 보세요. 10월 달에 장이 초폭락을 보이기 전에 이미 10월 달 장세가 어렵습니다. 조심합시오라는 참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 또 아까 우리 앵커가 노란색 메신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서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10월 달에 그 급락하는 장에서 그래도 매도 그리고 함부로 심한 구분하지 마라. 그리고 이 장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장이다 해서 리스크를 피했다는 그 내용들을 제가 아주 자주 봤습니다. 거기서 어떤 뭐랄까요? 어떤 의무감 같은 것도 정말 많이 느끼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또 이번에 또 어떤 부분이었냐면 11월 달은 10월 달과 다릅니다라는 얘기. 특히 한 척의 배가 아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11월 달에는 지금 제가 메고 있는 이 단풍 넥타이처럼 지난 10월 달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상대 강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달 장은 폭락이었지만 11월 달은 지금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11월 달이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모양을 보면 그래도 모양도요.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5일선이 쌍바닥의 모양도 주고 있고 좀 나은 모습을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모든 걱정은 다 끝난 건가라는 겁니다. 혹시 또 우리가 여기서 점검해 볼 부분은 없는가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미국과 중국의 바로 정상회담이죠. 12월 1일 드디어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겠죠. 지금 간밤에 미국 증시도요. 그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주가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약간 밀렸다가 왔다 갔다 할 정도니까 상당히 복잡한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미국과 중국의 그 변수는 제가 뭐 누차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분들도 있었고요.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변수를 보면요. 그동안에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됐죠. 이미 처음에 그 얘기 났을 때
여러분들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그냥 단순한 무역 전쟁, 숫자를 줄이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고,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렸었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이 무역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디다? 중국해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까지 들으면서 엔드레스 워. 아마 지금 정도는 여러분이 인식을 하실 겁니다. 아, 그래 맞아. 그때 이건 쉽게 끝나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벌써 이게 얼마 동안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 있죠. 그나마 지금 다행스러운 현상들, 소위 트럼프 대통령의 립 서비스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또 이게 또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별도로 점심시간을 위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한 것은 바로 코앞에 있는 게 있습니다. 11월 30일 날 우리 금통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달에 미국의 금리 문제가 있는데 요걸 좀 오늘 잠깐 터치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도 11월 달 장세가 10월 달 장세보다 조금 나은 이유를 차트를 가지고 부연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금리란 제가 제일 많이 질문받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란 주가와 정비를 할까요? 반비를 할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건 사실은요. 웬만한 전문가들도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겁니다. 다짜고짜 금리는 주가에 비례해요? 아니면 반비례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도 참 이상하다. 금리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금리가 한참 빠지니까 지난 2009년도에 미국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듯이 금리가 내려가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금리는 내려가야 주가가 올라가는구나.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 있구나. 금리는 떨어져야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장기 호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또 이런 게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는 건 나쁜 게 아니야. 또 이렇게 배운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는 언제 올라갑니까? 경기가 좋아야지만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경기가 좋다는 얘기고 그러면 결국 주가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다가 비중을 두십니까?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지금 11월 30일 날 금리 우리 올릴 가능성 상당히 높죠. 근데 하나 12월 달에 지금 미국이 금리 올릴 가능성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79%, 뭐 한 80%에 육박하다가 그거 아시죠? 요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간 좀 밑으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자, 과연 금리는 주가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또 하나, 금리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자, 먼저 제가 그냥 결론부터 딱 짚고 들어갈게요. 금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FRB 의장, 지금은 패드라고 그러죠. 이 중앙은행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그럴 때는요. 출구 전략의 타이밍을 언제 하느냐가 그 중앙은행장, 그 은행장의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프라이머리 키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나타나면서 전 세계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꺾어졌을 때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다 그럽니까? 바로 그린스폰 의장이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2000년대 초반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은 IT 버블이 꺾어졌고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나오면서 대폭락을 줬었죠. 그때 미국의 금리를 1%로 저금리로 끌고 갔던 것이 바로 그린스폰 의장이었습니다. 근데 금리를 올릴 만한 타이밍에 금리를 올리는 걸 늦추는 바람에 뒤늦게 출구 전략을 2004년도 중반부터 결국 시행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금리를 올렸어요. 근데 이게 브레이크를 미리 밟아줘야 되는데 다시 말씀해서 출구 전략을 미리 해줘야 되는데 출구 전략을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너무 늦게 밟는 바람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자동차가 앞에 차랑 그냥 쾅 하고 부딪히게 된 것이 바로 글로벌 금융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친 거죠. 너무 늦게 밟은 거죠. 누차늦게도 설명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나타냈던 가장 큰 계기가 1990년대에 미국이 일본이 마찬가지로 버블이 터지면서 밑으로 폭락을 줬을 때 여러 가지 각종 금융 완화책을 이용해서 경기 회복을 깼는데 그 경기 회복이 완전하게 가시화되기도 전에 브레이크를 너무 일찍 밟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20년의 그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대표적인 석학 중에 하나, 바로 전 세계의 금융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미국의 경제 대통령, 바로 패드 의장, 또 일본 같은 이런 경우도 그 출구 절과 제대로 못해서 하나는 너무 늦게 눌러서, 하나는 너무 빨리 눌러서 전 세계가 위기에 닥치게 하니까 이 출구 전략이 바로 중앙은행장의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새 이주열 총재가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프시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요.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미 금리를 올릴 시기를 놓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거듭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지금 이번에 우리는 금리를 올릴까요? 내릴까요? 미국은 금리를 올릴까요? 내릴까요? 과연 이것은 주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자, 이젠 두 번째 이거에 대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요. 과연 주가란 무엇으로 움직이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아마 이번에 제일 많이 실수한 쪽이 어디냐면요. PBR을 갖고 매매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했습니다. 10월 달에 대폭락을 그대로 두지 맞은 사람이 누구냐? PBR 갖고 매매한 사람입니다. 야, 이 정도면은 청산 가치가 여기 정도 되니까 주가는 뛰지 않겠나라고 한 겁니다. 그럼 소장님, 주가를 분석할 때 PBR로 분석하는 게 틀린 겁니까? 아니요. 가장 메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PBR입니다. 근데 그게 왜 틀렸느냐? 바로 이겁니다. 주가란 주가 이꼬로 펀더멘탈, PBR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는 경기만 갖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움직입니까? 경기 플러스 금리라는 변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바로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움직이는 3대 변수는 프라이머리 키는 펀더멘탈, 즉 PBR 같은 거를 중심으로 하는 그거지만 주가는 원래 빠질 만한, 그러니까 원래 펀더멘탈 기준으로 빠질 만한 그 부분까지만 딱 빠진 다음에 정확하게 뜨고 그다음에 딱 올라갈 그 부분까지만 올라가고 정확하게 내린다면 이건 인간이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TV 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컴퓨터에다가 자료 입력해서 야, 얘 PBR 얼마면 사. PR 얼마면 사. 근데 그렇게 되지 않죠. 보세요. 주가는 원래 내릴 만한 그 가격대보다 항상 더 빠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요. 주가의 성질은 관성, 회귀성, 그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가속도의 법칙, 가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빠질 만큼 빠지면 여기서 떼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그 밑창으로 역버블로 빠질 때가 가장 많이 빠지고 가장 빠른 속도로 빠집니다. 올라갈 때 한번 볼까요? 주가 올라갈 때 야, 이제 이 정도면 이거는 버블이야. 이제 여기서 올라가지 않을 거야. 근데 정말 거기서 멈추던가요? 아니죠. 거기서부터 조금 더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많이 올라가고 올라갈 때 속도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그걸 우리가 주가의 가속도의 법칙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왜 저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이미 PBR은 그 밑으로 1 이하로 내려가고 한참 빠졌는데요. 바로 그것은 뭐냐? 바로 주가라는 것이 경제 문제, 펀더멘탈만 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금리의 문제도 있고 심리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가는 버블과 역버블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분석할 때는 기본적인 분석 플러스 기초적인 분석 또 주변의 변수들을 갖다가 포함해서 분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되거든요. 보세요. 하락장일 때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갈 때 분명히 금리가 미국 같은 경우도 제로금리까지 가고 양쪽 하나를 1차, 2차, 3차 했을 때 주가는 바닥치고 올라갔어요. 그럼 왜? 그때는 경기는 돌아서지도 않았는데 왜 그럼 주가는 먼저 바닥을 찍고 돌아섰을까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커다란 세수다에다가 제가 비유 많이 하는 게 찬물, 더운 물 이론입니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굉장히 안 좋으면 이건 주시장의 마이너스적인 요인입니다. 그거 하나만 놓고 봤을 땐 독립변수로만 놓고 보면 경기는 나쁘면 실질이 나쁘면 주가는 빠지는 거고요. 경기가 좋으면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이미 세수다에 굉장히 찬물이 있는 겁니다. 근데 금리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다른 거 다 빼놓고 금리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요. 금리는 주가에 비례하는가 정비례하는가 할 때는요. 금리는 높아가면 주가에 부정적이고요. 금리가 낮으면 주가에 긍정적이에요. 근데 주가는 주가 이꼬로 금리가 아니라 주가 이꼬로 경기, 금리, 심리 중에서 거기에 속해 있는 하나의 여러 가지 팩터 중에서 one of them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주시장과 반비례인데 떨어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나쁜데 이걸 이 금리를 움직이는 요인이 바로 펀더멘탈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것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나빠요. 그러면 처음에 금리가 내려가겠죠. 근데 금리를 내려도 주가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경기가 나빠진다는 얘기는 한참 좋은 다음에 꺾어지는 거니까 이미 금리는 고금리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이게 절대 수준이 낮은 게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질 때 미국의 기준금리가 몇 프로였냐? 5.25예요. 그러면 금리를 내릴 때는 그냥 경기가 꺾었다고 금리를 내린 게 아니라 이 버블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 즉 잠재 성장률 밑으로 내려갈 때부터 금리를 내린 겁니다. 그냥 경기가 꺾어졌다고 내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금리를 5.2에서 금리를 5%로 내렸어요. 그다음에 쭉쭉쭉 내리면서 4로 내렸어요. 그래서 주가는 떴나요? 안 떴습니다. 왜?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이 세수대에다가 지금 긍정적인 신호, 더운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주가 올라간다는 것이 이 물의 온도가 더웠을 때 올라가는 거라면 왜 주가는 안 올라가고 있는 거냐는 안 올라가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건 왜냐면 이미 세수대에는 경기가 나쁘면서 이미 세수대에는 차가운 물이 가득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5에서 4로 낮춘다 한들 아직 더운 물의 양은 작기 때문에 찬물의 양이 워낙 크니까 이 물은 차갑고 주가는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4%에서 3%. 그럼 계속 여기다 더운 물을 붓고 있는 겁니다. 3%에서 2%, 2%에서 1%. 그럼 어느 때인가 이 더운 물은, 이 찬물은 미지근해지고 어느 순간인가 여기다 양쪽 완화라든지 계속해서 제로까지도 해서 안 됐잖아요. 계속해서 양쪽 완화하니까 여기에 더운 물이 많아지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무슨 장세라고 하느냐? 이걸 유동성 장세 혹은 금융 장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경기가 좋아지죠. 그럼 경기가 좋아지면 아까 경기 나빴을 때 세수대에 있는 찬물이 이제 더운 물로 경기 자체가 더운 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경기가 좋은데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 경기를 오랫동안 좋게 하려면 천천히 가려면 그 고삐를 재는 거.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중간중간에 밟아주는 그 역할이 뭐냐면 그게 금리예요. 그참 이게 너무나 빨리 달려버리고 너무나 많이 꺾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금리를 올립니다. 그건 뭐냐? 이미 세수의 경기라고 하는 핫한 더물이 많은데 금리 올리면 이건 좀 찬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금리 자체는 경기에 반비례해요. 근데 얘 혼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올라가는 게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착각하기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 금리 올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금리를 올리면 이게 아무리 더운 물이 경기에 있어도 경기가 점점 상승하는 곡선이 둔화됐을 때 특히 내년이 문제죠. 미국은 올해는 감세 정책이다 아니면 뭐 재정 정책을 조정한다 해서 올라갔다가 이제 내년서부터는 그런 효과들이 아무래도 줄겠죠. 그런데 얘는 이제 경기는 더 이상 핫하게 올라가지 않는데 이 더운 물의 온도는 자체적으로도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계속 그 뭐냐 찬물을 붓고 부면 어느 땐가 이 물은 미지근한 물이 돼버리고 나중에 더 붓게 되면 이 물은 찬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경기랑 연결시켜서 움직이는데 금리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넌 누구 편이야? 그럴 때는 금리는 내려갈 때가 긍정적이고 올라갈 때가 부정적이다. 뭐로 볼 때 단독 변수 봤을 때. 그런데 금리는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얘는 종속으로 움직인다. 어디에? 경기와. 이걸 연결시켜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처럼 경기가 좋은데 즉 이미 세대 물이 핫한데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주가는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0.25씩 일정 부분 올렸는데도 긍정으로 봤던 것은 이미 세대 물이 더웠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수대에 있는 물이 뜨겁습니까? 찹니까? 아직까지 좀 차갑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금리를 올린다면 분위기가 어떨까요? 그렇죠. 썩 원활하진 않겠죠.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미국이 만약에 경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호황이고 좋다 그러면 금리 올려도 이미 더운 물이 많으니까 찬물이라고 하는 금리 인상은 된다 하더라도 이 물은 더운 온도를 유지를 하는데 최근에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최근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져 있고 오늘도 다우는 상승했는데 나스닥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봤을 때 현재 시장에서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주겠는가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문제가 이게 조속히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 이상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데 가장 표면적으로 다가오는 그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뒷부분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뭐가 있느냐? 바로 그것이 금리 인상 여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금리를 올려도 부담스럽고 금리를 동결시켜도 부담스러운 이런 문제 있습니다. 결론, 지금의 시장은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10월 달보다는 낫다. 또 특히 미국 시장이 다행스럽다는 말씀은 눈이 이렇게 드렸었죠. 그런데 다만 올라갈 때 이게 막 무조건 되어서 튕겨 올라간다라는 이런 관점보다는 위로 올라가면은 한 번 정도는 또 위에서 또 한 번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지금서부터는 그래프 보면서 간략하게 그래도 그나마 11월 달 장세가 지난 10월 달 장세로 나은 이유를 제가 신속히 그림을 갖고 설명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미국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를 보셨을 때 미국 증시가 한참 여기 내려왔을 때였었죠. 요 미처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러분께는 그 유명한 시니시어 우리한테는 아직까지 한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그 한 척의 배가 뭐냐면 이렇게 중방일 때는 제가 수영장에 물 많이 얘기하죠.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여기는 머리끼리 닿지만 내려가면 바닥끼리 닿거든요. 골드와 데드가 반복되는 걸 중방이라고 합니다. 이건 중방 패턴이기 때문에 이게 밑으로 가면 여기 직전 저점대가 깔리기 때문에 여기 그냥 안 빠집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갈 때 우리도 올라갈 겁니다가 바로 한 척의 배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럼 자, 얘가 이번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졌을 때 또 여러분들은 또 이제 공포 분위기에 적기 시작했죠. 자, 근데 참 묘하죠. 제가 꼭 그때마다 공개 강의를 합니다. 이때도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시니시어 아직까지 하나가 더 남아있습니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때 역별 투탑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그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미국이 끝나더라도요. 이렇게 안 끝납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역별 투탑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위에 60선 라인이 있죠. 아래 20선 라인이 있죠. 이럴 때 이게 끝날 때 투탑으로 끝나요. 투탑, 더블탑은 우리말로 직역한다면 쌍봉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이렇게 꺾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끝나요. 얘가 이렇게 오늘도 지금 들어준 게 바로 그겁니다. 얘가 끝나더라도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쌍봉으로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또다시 미국이 이게 오늘 올라갔지만 다음 주에 또 얘가 내려가도 이렇게 쭉 빠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들어줄 때 우리도 어떨까요? 같이 들어주는 겁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방향은 커플링인데 미국이 뜰 때 우리도 뜨니까 11월 달 장세 10월 달과는 다른데 다만 그 진폭이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미국과 똑같이 움직이는 디커플링, 즉 방향의 커플링 속에 진폭의 디커플링이기 때문에 그건 약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 하나 뭐냐면 그래프 하나만 제가 한 가지만 이동할게요. 자,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 뭐냐면 이겁니다. 보십시오. 보시면 제가 일부러 그래프 준비했는데 지금 10월 달에 주가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면 10월 달에는 상대 강도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위에서부터 아랫방에 이렇게 미니까 아무리 돛담배가 여기서 갈라가도 이렇게 밀렸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방향이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알지 못하면 벌 수 없습니다. 모르고 돈 버셨다고요? 그건 지금 여러분 계좌에 잠깐 머물러 있는 돈이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특히 종합을 놓치면 종목을 놓치는 건 상관없는데 종합을 놓치면 계좌가 말 그대로 착살한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10월 달에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정말 몰라서 모른다든지 아니면 종목은 몇 종목 추천하다가 한두 종목 틀려도 다른 종목에서 커버할 수 있지만 종합은 틀리면 그냥 틀리는 겁니다. 실력이 없거나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종합을 놓치면 전쟁에서 피하는 겁니다. 종목은 전투에서 지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종합의 움직임을 보고 가십시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달에 바람은 밑에서 위로 부는데 금리의 변수가 아직까지 깔려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하시는 거는
그것은 조금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지난 10월 달보다 낮게 내려갈 때마다 받쳐주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다행스럽게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